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카자흐스탄에서 한 어머니의 외침이 울려 퍼지자 전 세계 주요 방송이 한 나라의 의료기술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이 3년간의 사투 끝에 죽어가던 중앙아시아의 한 아이를 살려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소식에는 믿기 힘든 반전이 있습니다. 불과 40년 전 한국은 오히려 해외의 도움을 받던 나라였습니다. 1983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부인 낸시 여사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던 한국 어린이 2명을 미국으로 데려가 수술시켰던 시절이 있었죠. 그로부터 40년, 이제는 세계의 아이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외신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성과가 아니라 기술과 헌신이 하나로 만든 인류의 기적이다. 이것이 바로 K의술이 세상을 울린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만약 자랑스럽다고 느꼈다면 이 영상 아래 댓글에 고맙습니다 혹은 자랑스럽습니다 단 한 줄로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싸우고 있을 누군가에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21년 10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세계에서 9번째로 넓은 이 나라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에게 무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카자흐어로 모세를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사가 태어난 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담당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분홍빛이어야 할 피부가 푸르스름했고 숨소리가 가빴습니다. 의사는 즉시 청진기를 아기의 가슴에 댔습니다. 그리고 5초, 10초, 15초가 지났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무사는 곧바로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료진은 무사의 부모에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명을 전했습니다. 폐동맥판 폐쇄, 심실 중격결손, 주요 대동맥 마이너스 폐동맥 측부 혈관 기형. 쉽게 말하면 무사의 심장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심장은 좌심실과 우심실이 중격이라는 벽으로 나뉘어져 있고 폐동맥을 통해 폐로 혈액을 보냅니다. 하지만 무사의 심장은 달랐습니다.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의 벽에 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폐동맥은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좌우 폐동맥이 서로 이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사의 몸은 여러 개의 비정상적인 혈관, 즉 측부혈관을 통해서만 겨우겨우 폐로 혈액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희귀한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치료가 극도로 어렵다고. 무사의 부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에서 독립한 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의료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복잡한 소아심장 수술은 현지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현지 의료진은 정밀 검사를 반복했습니다. 심장 초음파, CT, MRI. 모든 검사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무사의 폐혈관 구조는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기형의 범위도 광범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의료진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우리 병원에서는 살릴 수 없습니다. 수술적 교정이 불가능합니다. 부모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대로 죽으라는 말이냐고.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외의 큰 병원이라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용이 수억 원은 들 것입니다. 수억 원. 카자흐스탄의 평균 연봉은 한국 돈으로 약 600만 원입니다. 수억 원은 평생을 모아도 만들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사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차, 보석, 가구.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았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리고 은행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 각국의 병원에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미국의 유명 병원들, 이스라엘의 대학병원들, 유럽의 소아심장센터들, 그리고 한국의 여러 병원에도 절박한 이메일이 날아갔습니다. 무사의 모든 의료 기록과 함께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제시된 비용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무사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출생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무사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체중도 제대로 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생후 1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사의 어머니는 매일 밤 신생아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작은 몸에 수많은 줄이 연결된 채 힘겹게 숨 쉬는 아기를. 제발 누군가 우리 아이를 도와주세요. 그러던 2022년 1월, 드디어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대한민국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천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김정훈 과장이었습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무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 무사의 부모는 그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정말일까? 정말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걸까? 그들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하다고, 꼭 가고 싶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송 비용이었습니다. 무사는 생후 3개월의 중증 심장병 환자였습니다. 일반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즉 의료 전용 항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한국 인천까지 6,000km. 에어 앰뷸런스 비용만 수억 원이었습니다. 무사의 부모가 전 재산을 처분해서 모은 돈으로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치료비는 고사하고 한국에 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희망이 보였다가 다시 사라지는 것만큼 잔인한 일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김정훈 과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은 무사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현재 상태, 필요한 치료의 시급성, 예상되는 경과까지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영문으로 번역해서 정식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김 과장은 그 서류를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정부에 연락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자선재단에 연락했습니다.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도 연락했습니다. 한 아이의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김 과장의 간곡한 요청과 상세한 의료 서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카자흐스탄 자선재단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익명의 고액 후원자도 나타났습니다. 초기 치료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천종합병원도 의료나눔 후원금 사랑S 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3월 무사의 부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무사의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22년 4월 무사는 생후 6개월의 나이로 에어 앰뷸런스에 실렸습니다.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누운 무사. 산소호흡기, 심전도 모니터, 여러 개의 주사선이 연결된 채 비행기는 천천히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대지가 보이다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사의 어머니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사야, 조금만 참아. 우리 한국에 가는 거야. 거기서 너를 살려줄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셔. 6시간의 비행 끝에 에어 앰뷸런스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 활주로에는 이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부천종합병원 의료진이 직접 공항까지 나와 무사를 맞이했습니다.
김정훈 과장이 인큐베이터 안에 무사를 내려다봤습니다. 잘 왔어요, 무사. 이제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부천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아심장센터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정훈 과장, 이창민 진료부원장, 정수 과장을 비롯한 소아심장 전문 의료진 전체가 모였습니다. 무사의 CT 영상이 대형 모니터에 띄워졌습니다. 복잡하게 엉킨 혈관들, 큰 구멍이 뚫린 심장 중격, 발달하지 못한 폐동맥.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창민 부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경력 동안 본 것 중 가장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침묵.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고치려고 하면 아이가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심장을 교정해 나가야 합니다. 회의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수술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을 막고 여러 개의 비정상적인 혈관들을 하나로 모아 인공 도관으로 연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창민 부원장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무사 같은 케이스는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 날 김정훈 과장은 무사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솔직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통역을 통해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무사는 매우 위중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러 번의 수술이 필요할 것이고 각각의 수술이 모두 고위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사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포기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무사를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료진 전체가 무사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긴 싸움이 될 것입니다. 무사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카자흐스탄에 그대로 있었다면 이미 죽었을 겁니다. 선생님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부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정윤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수술 동의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말 무사의 첫 번째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수술 전날 밤 무사의 어머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무사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달고 여러 개의 모니터가 연결된 채 어머니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무사야, 엄마를 믿어. 내일 수술하면 조금 더 편해질 거야. 선생님들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그날 밤 수술실에서는 마지막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술기구 점검, 인공심폐기 준비, 혈액 준비, 응급 약물 준비. 이창민 부원장과 김정훈 과장은 마지막으로 무사의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이 혈관을 여기로 연결하고 이 구멍을 이 패치로 막고 도관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준비는 끝났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무사가 마취과로 이송됐습니다. 무사의 부모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알라, 부처님, 이 세상의 모든 신이시여.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오전 8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무사와 한국 의료진의 3년간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복잡한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카자흐스탄의 한 아기가 6,000km를 건너와 대한민국 부천의 한 병원에서 생명을 건 사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의료기술과 한 민족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2년 4월 말 오전 8시 부천종합병원 수술실 무사의 첫 번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창민 진료부원장이 주도하는 심장외과팀, 마취과팀, 순환기내과팀, 체외순환팀까지 총 15명의 의료진이 수술실에 모였습니다. 작은 수술대 위에 무사가 누워 있었습니다. 생후 6개월, 체중 5.2kg. 정상 아기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무사의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창민 부원장이 메스를 들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메스가 무사의 가슴을 조심스럽게 갈랐습니다. 피부층, 근육층, 그리고 마침내 흉골. 흉골을 벌리자 무사의 심장이 드러났습니다. 수술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본 무사의 심장은 영상에서 본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여러 개의 비정상적인 혈관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심장 자체도 정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이창민 부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공심폐기 준비. 체외순환팀이 움직였습니다. 무사의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할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제 무사의 생명은 기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창하 부원장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심실 중격의 큰 구멍. 특수 패치를 대고 한 땀 한 땀 봉합해 나갔습니다. 무사의 심장은 성인 주먹만 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정밀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다음은 혈관들. 여러 개로 갈라진 비정상적인 혈관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인공 도관으로 연결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마취과 의사가 모니터를 주시했습니다.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가 위험 수준을 오갔습니다. 4시간째 봉합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혈압 강하. 60에서 40으로. 수술실이 순식간에 긴장했습니다. 에피네프린 준비. 약물이 투여됐습니다. 10초, 20초, 30초. 혈압이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50, 60, 70. 이창민 부원장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봉합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5시간 30분 만에 심장 교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했습니다. 전기 충격기가 준비됐습니다. 제세동 준비. 하나, 둘, 셋. 찌릿. 무사의 작은 몸이 움찔했습니다. 모니터를 모두가 주시했습니다. 심전도 그래프가 평평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찌릿.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김정훈 과장이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한 번 더. 출력 올려서. 세 번째 제세동. 그리고 그 순간. 모니터의 심전도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뛰어요. 심장이 뛰어요. 수술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무사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이창민 부원장이 흉골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총 수술 시간 7시간 20분. 무사는 첫 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무사의 부모가 7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복도를 걸었다가 다시 앉았다가 기도하고 울고 또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창민 부원장이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무사의 부모가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기가, 우리 무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창민 부원장이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무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무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폐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윤 과장이 긴급으로 호출됐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무사는 다시 호흡기를 달아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김정훈 과장의 주말은 사라졌습니다. 아니, 부천종합병원 소아심장팀 전체의 휴일이 사라졌습니다. 무사의 상태는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오늘 좋아졌다가 내일 나빠지고 어제 안정됐다가 오늘 위독해졌습니다. 의료진은 교대로 24시간 무사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2시 간호사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김정훈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김 과장은 집에서 자다가도 20분 안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가족과 함께 있던 이창민 부원장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부원장은 식사를 마치지도 못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한 달, 2달 계속됐습니다. 첫 수술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무사는 겨우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원은 불가능했습니다. 무사는 여전히 산소호흡기가 필요했고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2022년 9월 무사의 두 번째 수술이 시행됐습니다. 이번에는 폐동맥을 재건하는 수술이었습니다. 무사의 좌우 폐동맥을 인공혈관으로 연결하는 고난도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시간 6시간 40분. 이번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무사의 작은 몸은 고열로 떨었습니다. 강력한 항생제가 투여됐습니다. 일주일간의 사투 끝에 감염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무사는 너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무사는 겨우 상태가 안정돼 처음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사는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기관절개 상태였습니다. 무사의 부모는 병원 근처에 원룸을 얻어야 했습니다. 언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천 지역의 원룸 보증금은 최소 3천만 원이었습니다. 무사의 부모에게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무사의 어머니는 김정훈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보증금이 적은 곳을 아시나요? 아니면 월세만 내는 곳이라도. 김정윤 과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내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제 명의로 집을 계약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사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저희에게 이렇게까지? 김정훈 과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사가 건강해지는 게 제 보람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일은 나중에서야 병원 내부에 알려졌습니다. 김 과장이 자신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해 무사 가족의 보증금으로 낸 것입니다. 부천 세종병원의 따뜻한 손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무사의 어머니를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사는 집에서도 24시간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기관절개 부위 관리 산소호흡기 사용법, 가래흡인법, 응급상황 대처법. 간호사들은 퇴근 후에도 남아서 무사의 어머니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손가락에 끼우세요. 수치가 90 아래로 떨어지면 즉시 병원에 연락하세요. 가래흡인은 이렇게 합니다. 너무 깊이 넣으면 안 돼요. 이 정도 깊이까지만. 기관절개 부위는 하루에 3번 소독해야 합니다. 이 순서대로 하세요. 무사의 어머니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메모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의 바실리나 코디네이터도 단순한 통역을 넘어선 역할을 했습니다. 바실리나는 러시아계 카자흐스탄인으로 카자흐어와 러시아어, 한국어를 모두 구사했습니다. 그녀는 무사 가족의 생활 전반을 도왔습니다. 장 보는 것, 관공서 서류 처리,
은행 업무까지. 어느 날 새벽 3시였습니다. 무사의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무사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급차를 어떻게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119에 전화해도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실리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바실리나는 잠옷 차림으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무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해서 직접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무사 곁을 지켰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함께 탑승해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다행히 무사는 응급처치 후 안정을 찾았습니다. 무사의 어머니는 바실리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의 천사예요. 2023년 내내 무사는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세 번째 수술, 네 번째 수술, 다섯 번째 시술. 무사의 심장을 조금씩 단계별로 정상에 가깝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각각의 수술마다 생사를 오갔습니다. 다섯 번째 시술 후에는 심장 주변에 물이 차는 심낭 삼출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으로 물을 빼는 시술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여섯 번째 수술 후에는 폐렴이 왔습니다. 2주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의료진은 무사 곁을 지켰습니다. 김정윤 과장은 무사가 위중할 때면 병원에서 잤습니다. 가족에게는 미안하지만 무사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이창하 부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번째 수술을 앞두고 사흘 밤을 고민했습니다. 무사의 몸 상태가 너무 약했습니다. 수술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지만 수술하지 않으면 더 악화될 것이 뻔했습니다. 부원장은 무사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술은 가장 위험합니다. 무사가 지금까지 6번의 수술을 견뎌냈지만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을 하지 않으면 무사는 계속 호흡기에 의지해야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무사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무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고 학교에 가고 꿈을 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사의 부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을 믿습니다. 해주세요. 2024년 3월 무사의 7번째이자 마지막 수술이 시행됐습니다.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심장의 혈류를 완성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시간 8시간 10분. 무사가 받은 수술 중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이번에도 무사의 부모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실리나 코디네이터가 함께 있었습니다. 병동 간호사들도 퇴근 후에 남아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무사를 3년간 지켜본 모든 이들이 그날 밤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후 9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창하 부원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성공했습니다. 무사의 어머니가 쓰러질 듯 주저앉았습니다. 기쁨의 울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술 후 2주일. 무사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정상 수치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호흡기 없이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기관절개 튜브도 제거됐습니다. 2달 후 무사는 처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비록 간호사의 부축을 받아야 했지만 무사는 자신의 2발로 걸었습니다. 복도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간호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환자 가족들도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김정윤 과장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3년입니다. 3년간의 사투였습니다. 총 7차례의 수술과 시술, 수백 번의 위기, 수천 번의 밤샘. 그리고 마침내 무사는 살아났습니다. 2024년 8월 무사는 완전히 회복돼 퇴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검진에서 이창하 부원장이 말했습니다.
무사의 심장은 이제 거의 정상입니다. 물론 평생 정기검진은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3년 전 생명이 위태로웠던 그 아기가 이제는 혼자서 뛰어다니는 건강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사의 마지막 병원 방문일, 병동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3년간 무사를 돌본 간호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직원들도, 원무과 직원들도,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모두가 무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3년간 이 병원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그 아이를 무사의 어머니가 준비한 감사 편지를 읽었습니다. 바실리나가 통역했습니다. 3년 전 우리는 절망 속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만 보고 왔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김정윤 선생님, 이창하 선생님, 정현 선생님, 그리고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의료진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히 의사와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밤잠도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의 돈까지 내주시면서 우리 무사를 살려주셨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사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무사의 두 번째 가족입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무사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에 대한 감사를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편지를 다 읽을 때쯤 병동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김정윤 과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사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사야, 카자흐스탄에 가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선생님이 여기서 응원할게. 무사가 김정윤 과장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3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던 그 아기가 이제는 이렇게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부천 세종병원 소아심장센터 전체가 무사를 배웅했습니다. 병원 현관에서 무사 가족이 공항으로 가는 차에 올랐습니다. 의료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사도 차창 너머로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김정윤 과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지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 생명에게 미래를 선물한 겁니다. 인천국제공항. 이번에도 에어 앰뷸런스가 아니었습니다. 무사는 이제 일반 항공기를 탈 수 있을 만큼 건강했습니다. 세종병원 국제진료센터,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카자흐스탄 외교부와 보건부, 인천국제공항공사까지 여러 기관이 협력해 무사의 안전한 귀국을 도왔습니다. 무사 가족은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땅을 3년간 머물렀던 이 나라를. 무사의 아버지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무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한국. 고마워요. 6시간 후 무사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친척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무사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 전 죽음을 앞두고 있던 그 아기가 이제는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사는 현재 고국에서 가정용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으며 폐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몇 개월 내에 완전히 호흡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천 세종병원 의료진이 여전히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김정윤 과장의 진료실 책상 위에는 무사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무사가 병원 복도에서 처음 걸음을 뗐던 날의 사진입니다. 김 과장은 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이것이 바로 의술의 의미라고. 3년간의 사투, 7번의 수술, 수억 원의 비용, 수천 시간의 헌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한 아이가 미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2024년 9월, 무사가 한국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천 세종병원에는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카자흐스탄 보건부였습니다. 이메일에는 무사의 최근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무사는 집 앞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 건강한 볼, 튼튼한 다리. 그리고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무사는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정윤 과장은 그 사진을 출력해서 진료실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무사의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지 언론이 먼저 이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기적의 생還, 한국 의료진이 구한 카자흐스탄 아기. 3년간의 사투 끝에 새 생명 얻은 무사, 한국 의료의 힘. 카자흐스탄 국영방송은 30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무사의 부모 인터뷰, 한국병원 영상, 의료진과의 화상통화까지. 방송이 나간 후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한국 의료진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류애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앙아시아 각국의 뉴스에 소개됐습니다. 한국, 첨단 의료 기술로 중앙아시아 어린이 생명 구해. 국경 없는 의술, 한국 의료진의 3년간 헌신. 그리고 마침내 국제의료저널에도 소개됐습니다. 세계심장학회 학술지에 무사의 케이스가 논문으로 발표된 것입니다. 논문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복합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가진 환아의 단계적 수술 교정 성공 사례. 전 세계 심장외과 의사들이 이 논문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소아심장외과 의사는 논문에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이 케이스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7차례 수술을 모두 성공시킨 것은 놀라운 성과다. 한국 의료진의 기술적 역량과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BBC 헬스 섹션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사우스 코리언 다크터즈 세이브 센트럴 에이전 차일드 인 3-이어 메더컬 저니. 한국 의사들 3년간의 의료 여정으로 중앙아시아 어린이 구해. CNN 인터내셔널에서는 5분짜리 리포트를 방영했습니다. 리포터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과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본 NHK는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K-메디컬의 힘, 기술과 마음이 만든 기적. 프로그램은 한국 의료의 3가지 강점을 분석했습니다. 첫째, 세계적 수준의 의료 기술. 한국의 심장외과 수술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복잡한 선천성 심장병 분야에서는 미국,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의료비. 미국에서 무사와 같은 치료를 받으려면 최소 100만 달러, 한화로 13억 원 이상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의료진의 헌신과 따뜻한 마음. NHK 리포터는 김정윤 과장과의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주말도 반납하고 자신의 돈까지 내면서요. 김정윤 과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의사의 사명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사의 국적이 어디든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사가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김 과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사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인터뷰 영상은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다. 기술만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의료,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 감동적이다. 의료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 국내에서도 뒤늦게 이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0월 한국의 한 방송사가 부천 세종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이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일주일간 부천 세종병원에 머물며 의료진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김정윤 과장의 하루 일과를 따라갔습니다. 새벽 7시 출근, 오전 8시 회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래 진료, 그 사이사이 입원 환자 확인, 저녁 7시 또 회진, 밤 9시 집에 도착, 그리고 밤 11시 응급 호출, 다시 병원으로. 제작진은 물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김 과장이 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 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사가 처음 왔을 때를 생각합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제 피로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다큐멘터리는 11월에 방영됐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방송사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김정윤 선생님 존경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K-의술이군요. 기술뿐 아니라 인류애까지. 부천 세종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송 다음 날부터 부천 세종병원에 기부금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1만 원, 5만 원, 10만 원. 전국 각지에서 소액 기부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고액 기부자도 나타났습니다. 1억 원을 기부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무사 같은 아이들을 더 많이 도와주세요. 이 돈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부천 세종병원은 이 기부금으로 글로벌 의료 나눔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무사처럼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부천 세종병원에 또 다른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몽골에서 온 5세 여자아이였습니다. 역시 복잡한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무사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김정윤 과장이 그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잘 왔어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1월 이명묵 부천 세종병원장은 한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의료의 사회적 책임이었습니다. 이 병원장은 무사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설립 이념은 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하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내 환자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에 있든 누구든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무사의 치료에는 수억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병원 재정적으로는 부담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것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 가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한국 의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부천 세종병원 소아심장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시상식에서 복지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부천 세종병원 의료진은 3년간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 해외 환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행위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의 우수성과 인류애를 세계에 알린 공로가 큽니다. 김정윤 과장, 이창하 부원장, 정현 과장을 비롯한 의료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상은 저희 개인이 아니라 무사를 함께 도운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간호사, 코디네이터, 후원자,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무사와 그 가족의 것입니다. 그날 밤 부천 세종병원에서는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3년간 무사를 돌본 의료진과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따르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김정윤 과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합시다. 우리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무사 같은 아이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상통화였습니다. 발신자는 카자흐스탄. 화면에 무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무사는 한국어로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 짧은 한국어를 위해 무사의 어머니가 몇 주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의료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김정윤 과장이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무사야, 우리도 사랑해. 건강하게 잘 지내. 화면 속 무사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화상통화가 끝나고 행사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일 참 좋지 않아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5년 3월 대한심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이창하 부원장이 무사 케이스를 발표했습니다. 청중석에는 전국의 심장외과 의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 한 젊은 레지던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사 같은 케이스는 경제적으로 병원의 부담이 클 텐데 어떻게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창하 부원장이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첫째, 이런 케이스를 통해 의료진의 역량이 크게 향상됩니다. 둘째, 병원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갑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된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의사가 됐습니다. 무사 같은 환자가 그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정부와 사회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의료 나눔은 개별 병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날 학회가 끝나고 여러 병원에서 이창하 부원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병원도 글로벌 의료 나눔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한국의 여러 대형 병원들이 해외 환자 무료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사의 이야기가 작은 씨앗이 되어 더 큰 움직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봄, 카자흐스탄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으로 카자흐스탄 국민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양국 우호 관계의 상징입니다. 양국 보건부 장관이 만나 의료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카자흐스탄의 의료진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의료진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의료기술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무사 한 명을 구한 것이 두 나라의 의료협력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한 집,
무사는 동생과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공을 차고 뛰어다니고 웃습니다. 무사의 어머니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4년 전 이 아이가 죽음의 문턱에 있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무사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엄마, 목말라요. 어머니가 물을 따라줍니다. 무사가 물을 벌컥벌컥 마십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가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물을 마시는 것, 숨을 쉬는 것, 웃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사의 방벽에는 한국 지도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사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무사와 김정윤 과장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무사는 매일 밤 그 사진을 보며 잠듭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는 꿈을.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꿈을. 선생님, 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한국, 부천 세종병원. 김정윤 과장은 오늘도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다음 환자를 부릅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어린 환자가 부모와 함께 들어옵니다. 김 과장이 환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다시 생명을 살리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한국 의료입니다. 첨단 기술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국경을 넘는 인류애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입니다. 한 생명을 온 세상보다 귀하게 여기는 정신입니다. 무사의 이야기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가 만들어낸 세상에 대한 답장이었습니다.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 낸시 여사가 선천성 심장병 한국 어린이 2명을 미국으로 데려가 수술받게 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의료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수술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이제 한국은 세계의 아이들을 살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K-의술의 힘입니다. 기술의 힘도 경제의 힘도 아닙니다. 마음의 힘입니다. 한 아이를 위해 3년을 헌신하는 마음. 주말을 반납하고 밤잠을 포기하고 자신의 돈까지 내는 마음. 그 마음이 만든 기적입니다. 오늘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무사 같은 아이가 있을 것입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이가. 그리고 한국에는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의료진이 있습니다. 준비된 기술과 따뜻한 마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K-의술입니다. 무사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어느 마당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그 심장 박동 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사랑해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무사. 우리도 사랑해. 2025년 여름. 무사는 카자흐스탄에서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무사,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무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한국 선생님들처럼요. 왜? 제가 아팠을 때 선생님들이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저도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무사의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김정윤 과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과장은 이메일을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 아이의 생명뿐 아니라 그 아이의 꿈까지 구한 것이구나. 이것이 진정한 의술의 가치구나. 그날 밤 김정윤 과장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한 아이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사람들, 그들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희망을 만든 대한민국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우리 의료진에게 감사와 자부심을 전해주세요. 그 한 줄의 댓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을 새우는 누군가에게 커다란 응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전 세계가 감탄한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들을 더 깊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